안녕하세요 여러분, 타임크래커입니다. 오늘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짜릿했던 전쟁 중 하나인 임진왜란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이어졌던 이 전쟁은 일본, 조선, 그리고 중국이 한판 크게 맞붙은 동아시아의 초대형 전쟁이었어요. 특히 이순신 장군의 활약은 이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이라이트인데요. 그럼 히데요시의 야망, 이순신의 저력, 그리고 명나라까지 가세한 이 복잡한 전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전국시대의 끝 그리고 히데요시의 꿈. 먼저 16세기 말 일본으로 가보죠. 당시 일본은 오랜 내전, 즉 전국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각자 영토를 차지하려고 다투던 다이묘들이 서로 전쟁을 일삼던 이 전국시대는 무려 100년이 넘게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 혼란을 한방에 정리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히데요시는 일본을 통일한 후 이제 내 손에 일본은 들어왔으니 그 다음은 뭐지? 라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조선을 침략하고 나아가 명나라까지 정복할 꿈을 꾸기 시작했죠. 무사들이 전쟁 없이 지루해하는 걸 달래줄 뭔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1592년 히데요시는 조선 정복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15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출발합니다. 임진왜란 이렇게 시작됩니다. 2. 침략의 시작, 부산 상륙과 조선의 위기. 1592년 5월 일본군은 부산에 상륙합니다. 조선은 이때 깜짝 놀랐죠. 아니 일본이 진짜 쳐들어왔어? 하는 분위기였어요. 일본군은 훈련된 병사들과 조총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반면 조선군은 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일본군의 화력에 비하면 무기도 상대적으로 열세였죠. 부산은 순식간에 함락되고 일본군은 물 만난 고기처럼 지금의 서울인 한양을 향해 쭉쭉 진격했습니다. 일본군은 그야말로 계속 질주를 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한양은 일본군에게 넘어가 버렸죠. 왕인 선조는 급히 피난길에 오릅니다. 조선의 상황은 말 그대로 대혼란이었습니다. 국민들도 어리둥절한 상황에 빠져 있었죠. 이제 조선이 일본의 손에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3. 바다에서의 반격 그리고 이순신의 등장. 하지만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등장합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키는 전라자수사였던 이순신은 당시 육지에서는 힘들어 보였지만 바다에서는 여전히 싸울 수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좋아. 일본이 바다로 보급할 생각이라면 내가 그 보급선을 끊어버리겠어. 이렇게 마음먹고 전투에 나섰죠. 이순신은 무사이면서 전략가였습니다. 일본군이 바다를 통해 보급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자신의 수군을 이끌고 바다로 향했죠. 그리하여 역사의 길이 남은 한산도 대첩이 벌어지게 됩니다. 4. 한산도 대첩에서의 거북선과 하객진. 여러분, 한산도 대첩은 정말로 전설적인 전투였습니다. 이순신 일본군을 단순히 이긴 게 아니라 완전히 박살을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배경에는 이순신 장군이 설계한 거북선과 하객진이라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있었죠. 먼저 거북선. 이 배는 그야말로 바다 위의 탱크였어요. 상단이 철판으로 덮여 있어서 적이 화살을 쏘거나 배에 올라타 공격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죠. 게다가 배의 머리 부분에는 용머리가 달려 있었는데 여기서 포를 쏴서 일본군 배를 부숴버릴 수 있었습니다. 거북선이 앞에서 선봉을 맞고 적의 진영을 돌파할 때 일본군은 이게 대체 뭐야? 하며 공포에 떨었을 거예요. 하지만 거북선만으로는 전투를 이길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순신은 또 하나의 비장의 카드, 바로 하객진을 꺼냈습니다. 하객진은 조선 수군이 마치 하계 날개를 펴는 것처럼 좌우로 배를 넓게 퍼뜨려 적을 포위하는 전술입니다. 일본군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이 하객진 안에서는 꼼짝할 수 없었어요.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은 일본군을 하객진으로 유인한 뒤 좌우에서 포위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결과요. 이순신의 군대는 한 척의 배도 잃지 않고 일본군 59척을 격침시키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일본군은 바다에서 이순신의 기세에 눌려 도망가고 말았죠. 이순신 장군은 이 승리 후에 적의 배가 물 위에 가득 차 바다를 덮었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이 대첩은 일본군의 해상 보급을 차단하고 조선의 바다를 지키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죠. 5. 전세의 변화, 명나라의 개입과 육지에서의 반격. 한산도 대첩 이후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은 바다에서 큰 타격을 입었고 그들은 더 이상 보급을 쉽게 받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일본군의 진격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이때 명나라가 본격적으로 조선에 개입합니다. 명나라 군대가 조선군과 힘을 합쳐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한 반격을 시작했죠. 명나라의 군대는 일본군에게 큰 압박을 주었고 특히 평양성 탈환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명나라와 조선연합군은 힘을 합쳐 일본군을 몰아내고 일본군의 전진을 멈추게 됩니다. 6. 이순신의 위대한 마지막 그리고 명량 대첩.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던 명량 대첩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1597년 조선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가 이순신 장군의 손에서 벌어집니다. 이때 일본군은 이제 끝장을 보자 무려 330척이나 되는 대규모 함대를 끌고 조선 수군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반면 이순신 장군에게 남은 배는 단 12척이었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싸움이었죠. 이순신 장군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사들도 이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컸죠. 하지만 이순신은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그는 병사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격려했죠. 이순신은 바다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전장이 바로 명량 해협이었습니다. 명량 해협은 물살이 빠르고 좁아서 배를 조종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이 지형적 이점을 활용해 일본군을 혼란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본군은 330척이나 되는 함대를 이끌고 명량 해협으로 밀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게임이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전투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7. 명량 대첩 그리고 기적 같은 승리. 이순신 장군의 전략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명량 해협의 빠른 물살이 일본군에게는 오히려 큰 혼란을 일으켰죠. 일본군의 배들이 서로 부딪히고 엉키면서 그들의 기동력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반면 이순신 장군의 배들은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적의 배를 하나씩 격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의 전략적 판단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일본군을 무리하게 공격하지 않고 해협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적을 유인하고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일본군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330척의 대규모 함대가 이순신의 12척 배 앞에서 무력하게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전투에서 이순신은 단 한 척의 배도 잃지 않고 일본군 함대를 괴멸시켰습니다. 일본군은 자신들의 압도적인 숫자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의 전략에 완전히 휘말려 패배하게 된 것이죠. 명량 대첩은 이순신 장군의 기적 같은 승리로 역사의 길이 남았습니다. 8.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 전투 중 이순신은 적의 총탄에 맞아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는 자신의 죽음이 병사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며 끝까지 싸움을 이어가도록 독려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결단 덕분에 조선 수군은 끝까지 전투를 이어갈 수 있었고 결국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량 대첩에서 끝까지 싸우다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름은 전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이순신의 전략적 천재성을 보여주는 전설적인 순간이었죠. 9. 히데요시의 죽음과 휴전. 1598년 드디어 전쟁의 막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은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힘을 잃었고 명나라와 조선연합군이 일본군을 몰아내면서 전쟁은 점차 끝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히데요시가 죽자 일본은 더 이상 조선에서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일본군은 철수 명령을 받고 결국 임진왜란은 끝이 나게 됩니다. 10. 임진왜란의 교훈. 오늘 우리는 임진왜란과 그 속에서 빛난 이순신 장군의 전투들을 돌아봤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나라 간의 충돌을 넘어선 거대한 정치적, 군사적 사건이었죠. 특히 이순신 장군은 이 전쟁 속에서 그 어떤 영웅도 하지 못할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들고 올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